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머리즘 그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그간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서부터 2021년을 조망하는 내용들을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지난주 화요일 공개방송을 통해서는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2021년 경제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을 해봤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유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2021년을 조망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실물 경제에 연동되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러한 실물 경제에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요번 주 이제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공개 방송 자료 중에서 오늘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서는 별도 상세 설명을 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것을 꼭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낯선 단어 주상지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얘를 클릭하면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 지표라는 이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이 카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져 있죠. 근데 과거의 자료를 보려면 유튜브에서는 밑으로 계속 내리면서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많이 내려가야 돼요.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다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게 말이나 되게 됩니까? 네, 말이 된다는 점. 어떻게 연동돼서 운영되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이 3월 25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자료 꼭 이번 공개방송 전까지 봐주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를 드렸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4월 2일 공개방송,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통칭해서 편의상 한먼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머니가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막강한 공포 소재를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어 왔고, 이와 같이 한머니가 휘두르는 변동성 창에 맞서 글로벌 유동성의 진감을 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곳, 그곳 미국의 중앙은행이 반지를 끼게 되면서 변동성에 맞서는 방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번 똑같은 모습인 듯 하지만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창과 방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창과 방패의 전쟁은 일정 기간에 경과되게 되면 인류의 금융 역사에 꽤 긴 페이지를 통해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6월 12일 날 공개 방송,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분석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4계절이 존재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어느 계절에 와 있다면 놀라운 것은 경제대공황 수준이다 라는 것을 국내 언론들이 끊임없이 20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도 일부 주장하는 곳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게 되니 우리는 겨울의 장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죠. 이 6월 12일 날 공개방송 내용 중에 두 번째 주제였었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여기서 사계절에 관련된 이 이전의 공개방송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지 오늘 진행할 내용의 상세 설명을 좀 드리기 힘든 부분은 여기서 이제 요 내용으로 커버를 하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을 이 세 가지를 보시고선 보게 된다면 이해의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이미 봤다는 전제 하에 오늘 이제 내용이 진행되게 된다는 점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앞서서 이제 지난주서부터 긴 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좀 살펴보는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 오늘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 2021년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진행됐었던 유로 경제를 조망하는 시간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제 살펴봤죠. 그 내용과 연동돼서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도용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놀라운 것은 진척도만 달라졌을 뿐 지금부터 보는 내용, 아마 2019년 공개방송부터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때 저 그림 봤었지, 저거 봤었지, 저거 그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놀랍죠? 혹자는 맨날 똑같은 내용이다. 자, 그 말은 본인께서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한 적이 없다, 또는 생산관리와 같은 내용을 전공한 적이 없다, 또 근무하시는 곳에서 경영기획이나 전략이나 생산관리 등 지표를 통해서 경영활동의 전반을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그 반증이 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대표가 특출나게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자고 나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우리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지표고, 지표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진척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동일한 이념, 개념 체계를 통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 베이스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특정 경제 현상의 원인을 찾고 이후에 미치게 되는 영향성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를 드린다는 것이, 이와 같은 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달리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린 거였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보게 되면 이번 주 화요일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내용 중에 유로 경제권을 조망하는 그 내용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의 변화였었죠. 요 그림이었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내는 것은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에요. 선진국 경제에 통용되는 비율이 높은 유로화, 그리고 미국과 주요한 신흥국가에 통용되게 되는 미 달러화, 유로화가 증가되는 속도보다 미달러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면 여기에 나타난 파란 선이 상승하게 되고, 미국 주식시장과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유럽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게 돼요. 어려운 말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보면 돼요. 어렵다고요? 이것만 보면 돼요. 파란색 선 올라가, 그럼 빨간색 선 따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따라가. 2020년 3월에 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나온지 아세요?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2월까지 왜 올라가? 내려와야지. 같이 연동되게 돼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0년 3월 20일서부터, 특히 2020년 3월 초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고, 그 자료들을 다 업로드해 놨어요. 언제든지 그 3월 초에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출렁이면 발생하겠지만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되고, 이러한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지게 된다. 기회의 시기라는 것은 공포로 인버스를 사거나 현금 100%를 갖고 있을 시절이 아니다라는 점, 특히 9월 달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이와 같다는 점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 여기 이 경제지표도 수개월 동안 자주 공유를 해왔던 자료예요. 파란색 선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빨간색 선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수준 차이가 존재를 해요. 파란색 선은 2018년에 상한 수준을 못 넘었는데 빨간색 선은 넘었네. 그러면 일정 부분 3월과 같은 수준이 아닌 일정 부분 충격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저 파란색 선이 무엇인지, 또 저
통화량의 차이, 환율이 변동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서 환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통화량의 변화는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통화량의 변화에 어떠한 정책이 미치게 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된다면 복잡할 수 있죠. 또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분들에는 여기에는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는 내용이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이와 같이 주식시장 가격 차트, 주식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 HTS에서 조회되는 일봉, 주봉, 월봉, 틱봉 어떤 거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HTS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쪽박을 찰 확률이 1이 되게 돼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인간 지표가 2명인데 더 이제 증가가 되는 놀라운 재미난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본 내용을 듣다가 이제 지루하시게 되면 저 지금 2개 되어 있는 저 인간 지표가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 보는 것도 꽤 소소한 재미를 주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화요일날 봤고, 또 화요일날 여기까지 봤죠. 근데 이 그림은 놀랍게도 2019년 내내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해왔었던 내용이에요. 그 공개방송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는 업로드가 안 되어져 있던데 어디 있는 겁니까? 녹색의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게 나오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주상지 카페에 연결이 되게 돼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여기 좌측에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에 공개방송 다시 보기 전체 무료 회원, 이 2가지를 누르게 되면 무료 회원에는 2018년도서부터 들어가져 있고, 얘는 이제 최근 거가 들어가져 있죠. 다 저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2019년서부터 봐왔던 내용이에요. 2019년도서부터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 그림 곰, 황송 저 그림이 이제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나 국내 증권사를 보게 되면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면 베어마켓 랠리, 주식시장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불마켓 랠리,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렇지만 이 베어와 불은 자고 나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일정 기간이 누적됐을 때 한국말로는 추세를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어야지만 되게 돼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 자료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절, 곰이 앞발로 시장을 누르게 되는 시절, 베어마켓이 되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도 이와 같이 사케다의 3천, 이쯤이 쌈개의 냇물이와 병목을 확 넘어가게 되면 황소의 뿔이 갖춰지게 되고, 황소의 뿔은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내 곰의 앞발을 치켜 올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제2차 대대상승장이 펼쳐지게 돼요. 그럼 최근에 보게 되면 2008년도 세계의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서부터 다시 곰이 앞발로 눌러오는 시절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다행히도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주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여기 이츠니 쌈개의 냇머리와 사케다가 관뚜껑을 열고 다시 한번 나오면서 황소의 뿔을 달아주게 됐죠. 황소의 뿔을 치켜 올렸어요. 넘지를 못했어요. 왜? 현재까지도 아무 경제, 경영, 증권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2019년 4월서부터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척도를 계속 공유해 온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드디어 종료를 한댄다. 언제? 2019년 8월에 종료를 한댄다. 언제서부터 그러면 이것을 보유자산이라는 것을 매각해 왔던 거야? 2016년도서부터 대규모로 보유자산을 매각해 왔었고, 시중에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 달러가 유실되게 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의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게 되는 미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그 기간에 연동돼서 줄어들게 돼요. 황소가 뿔을 갖췄지만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잠시 뒤에 사계절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와 같이 황소가 뿔로 치켜 올리지 못하는 시절이 펼쳐지게 됐죠. 그렇지만 웬걸 코로나19로 실물 경제는 정상 가동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우 적극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회사채 매입과 초저금리 유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미달러 공급 속도를 가속시키게 되면서 지금 2019년도에 공유한 자료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드디어 올라섰어요.
올라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아까 요거 말할 때 대세 상승이라고 안 말하고 제 2차 대세 상승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조건에 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난 공개 방송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던 공개 방송을 미리 보게 되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안내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함축해서 보게 되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게 되면,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침체되게 되면서 기업 지분 가치의 합,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국가가 벌어지는 부의 총합 GDP도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실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되고, 이러한 계절 실적은 악화가 되게 되지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동성 장세 1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고, 드디어 침체세를 나타냈었던 실물 경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실적이 개선되고 유동성마저 개선되게 되는 시절, 글로벌 금융시장은 1차 대세 상승기보다 더 강력한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돼요. 경기 부양 정책을 꽤 긴 기간 동안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버블에 관련된 경제지표, 가격이 상승하면 무조건 버블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버블에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존재하게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상업은행의 연체율, 대출이 증가함에도 연체율이 하락 안정세다. 그럼 버블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버블이다. 또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얘기 나오게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유동성으로 가는 장세에 오래 가지 못한다 같은 말도, 그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냥 귀 동량으로 들은 얘기를 상투적으로 내뱉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일정 기간 경기 부양을 했었던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상업은의 연체율과 같이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였었던 상업은행 연체율과 같은 버블에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높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실물 경제의 개선 속도도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기존에 투자했었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세가 유지되게 되는 금융시장은 고공권에서 머물게 되는 가을의 장세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그 기준금리의 임계 수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도 그 임계 수준 기준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급격히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시절 유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고 경제의 성장 속도도 크게 침체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와 같은 겨울의 장세로 도래하게 돼요.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어져 왔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어져 왔음을 국제통화기금 IMF도 무료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 공유를 해왔는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 주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장시간 취해왔다.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떨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죠. 보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봄의 장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2016년을 넘으면서부터 실적마저 증가되게 되는 여름의 장세로 진입됐어요. 근데 앞서서 아까 봤죠. 황소가 뿔을 올렸었는데 2016년경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현상,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재까지도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가을의 장세가 펼쳐지게 됐어요. 투자 효과로 실적 개선세는 유지가 되지만 유동성이 급속도로 말라가는 시절, 가을의 장세가 매우 단기간에 이와 같은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19년 8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종료하고 난 다음에 9월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름의 장세가 다시 나타나게 됐어요. 봄, 여름, 가을, 여름 이상기온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그 주기가 다 깨지게 되죠. 무엇이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2020년 코로나19가 닥치게 되면서 국내의 대부분 언론들을 보게 되면 경제대공황을 언급을 하게 되고, 상반기에는 그렇다고 치고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증가되게 되면서 하반기에 되면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로써, 하나도 증명하지 않은 채 말로써 보도하는,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이 도포가 되게 됐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똑같은 내용을 수개월 전서부터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제대공황 겨울의 장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것을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더 격하게 증가시켜 왔고, 1분기, 2분기까지는 이와 같이 격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3분기에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일단 미국 경제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유동성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제 다만 문제는 2020년 3월과 4월에 집중되었었던 미국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미 행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추가적인 정책이 12월 4주차에야 집행이 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 오게 되면서 둔화 내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 현상까지 들어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분기 바이든 정권은 다시 한번 이러한 침체, 둔화 내지 침체세까지 오게 된 미국 경기를 다시 부양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현재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원활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죠. 그것을 2020년 12월서부터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죠. 다른 국가보다 빨리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임계 수준치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봄의 장세에 있지만 여름의 조건이 2021년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2021년 방향성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봐야지 되겠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도서부터 원화로 거래되는 국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은 아예 다루지를 않는다는 점, 극히 제한된 부분만 다루고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금융상품만 다룬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뿐, 저희의 포트폴리오 속에서는 원화 상품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이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댓글에도 보게 되면 코스피 3000 축하라는 것을 적게 됐죠. 축하를 해야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 경제지표를 축하를 나누기 전에 프린트를 하고 지갑에 넣고 다니든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을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어떤 조건에서 잘 나갈까? 기술적 분석 다 필요가 없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도 다 필요가 없죠. 간단해요. 상식이에요. 야, 간단하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면 코스피 잘 나가겠지. 그러면 코스피가 언제 잘 나가지 못할까?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으면 코스피가 안 좋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당연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면 코스피 잘 나가. 반대로 대한민국 경제 못 나가면 코스피 못 나가. 대한민국 경제 2010년도 이후서부터 전년 동분기 대비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2020년 기간은 하락 추세의 하락 기울기가 더 가파라졌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1번 기간이에요. 예를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인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경제 성장률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 혼자만 잘 나가. 왜? 되돌아와야지 되돌아오게 되죠. 이전보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더 안 좋아. 코스피 역사 최고치야. 오라?
코스피가 역사 최고치면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 경제가 최고 좋고 길에 나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 모두 요즘과 같으면 살만 난다라고 말하는 시절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코스피 3000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코스피 3000을 축하한다는 의미인지 그 축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렵지 않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면 정치색이 강하거나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다른 것도 보게 됩시다. 아니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경제 성장률은 저렇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저번에도 말했지 않소, 본인이 말했지 않소, 외국에서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해요. 원자재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고 얘를 해외에 대팔므로써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라고 말했지 않소. 그래서 수출이 가장 큰 대한민국 경제에 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지 않소. 네 말했죠. 그러면 봐보쇼. 수출이 말이야, 수출이 이 파란색 선인데 코로나19 특수환경 속에서 안 좋아졌다 계속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 뚫는 거지. 볼 필요가 있죠. 수출의 실적세에 따라서 코스피가 또 연동되어져 왔어요. 왜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수출이 연동이 되게 되고, 수출은 곧 대한민국의 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경제 성장률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근데 파란색 선 수출은 2018년 상한 수준을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코스피는 역사 최고치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 격차, 다른 말로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되돌아와야죠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아니 근데 또 이거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부양 정책을 미국을 포함해서 다 진행을 했죠. 대한민국도 코로나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죠.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니 원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가 되게 됐고, 앞서서 저기 뭐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도, 수출이 안 좋아도 유동성 1차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된다며요. 3천 넘었으니까 유동성으로 1차 대세 상승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이미 다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원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가 되게 된다면 시중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원화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야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의 가격이 원화의 단위로 가격이 측정이 되게 돼요. 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이 물건의 값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 원화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 쉽게 표현하면 검은색 선이 내려가는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수출, 불을 만드는 과정의 실적이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다. 파란색 선 내려가, 검은색 선 내려가, 아니 검은색 선 내려갔기 때문에 파란색 선 내려가 라는 것을 지우고 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검은색 선은 인플레이션이 침체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원화를 회전하기 위한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출이 저하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되면 수출 실적이 침체돼,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되면 수출 실적이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침체세인데 수출은 실물 경제가 완전히, 글로벌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던, 세계 경제 허브 미국이 멈춰섰었던 4월 이후에 5월 말서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재가동이 됐고, 이 멈춰섰었던 기간만큼의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침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죠.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후에도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3000 넘어서 더 추세적으로 갈 수는 있지 않겠어.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름의 조건이 갖춰졌다면 대한민국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겠어.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간을 좀 코앞에 기간으로 좀 줄여서 보게 된다면
3천이 지금 축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분명히 여름의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임계 수준의 2021년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되게 되고, 그런 조건에 도달하는 국가서부터 여름의 장세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하고 틀려요. 대한민국은 바로 미국은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됐어요. 즉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 속에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 수준이 3분기까지 다 차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에 왜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인플레이션율이 침체가 되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바스켓에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히 되기 위한 이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다 차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기에는 매우 발목을 잡는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리 표현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 내지 침체되기 쉬운 조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를 계속 나타내는 것일까를 살펴봐야지 되겠죠. 바로 미국 경제는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났어요.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어갔던 고점이 낮아지는 침체가 나타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도 이렇게 침체가 되게 되네요.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0.72에서 0.73이 돼야지 되죠. 근데 이후서부터 2018년도서부터 점점 이게 유실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원화가 돌아야지 되는데 돌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원화 공급 규모를 줄여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와 같이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와 인플레이션이 침체되는 기간에 이러한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소수점 두 자리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2.0%.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은 2017년 05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1년 정도가 경과되게 되면 이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2017년 5월서부터 시작된 정책의 결과는 2018년 경제 성장률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앞서 살펴봤듯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기 시작한 2018년도서부터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속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경제 성장률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돼요. 대한민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들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1,100원을 이탈을 하게 됐고, 대기업마저도 1,0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악영향이 미치게 되게 돼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나기는 했지만, 앞서서 살펴봤듯이 2018년에 통화 유통 속도는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수출이 향후에 추세적으로 증가를 나타내게 되면서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3,000, 계속해서 4,000, 5,000 이렇게 갈 것인가?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픈하기 부담스럽지만 인간 지표들에게 공유를 하는 게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같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스태프분들의 설득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된다고? 헤이, 말이나 되는 소리를 캐라. 웃기다. 글로벌 옵션 마켓이에요. 제가 2020년 3월 초에 뭐 방송에 나가서 되도 않는 영어로 떠들었었던 3월 20일 이후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국면이 진행되게 되면 더 폭락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에 이제 패널로 참석하신 경제학자분, 저보다 경제를 잘 알죠?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죠. 왜냐? 그분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으로서 경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저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현상이 발생된 원인과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만 살펴보게 돼요. 매우 미시적인 접근을 해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갖고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 저희 이제 공개 방송을 보고 얘의 이제 명을 조회하는 명을 찾아내게 되고, 요거 아닙니까? 말하지만 그걸 조회하게 되면 이 그림하고 완전 틀리죠.
이 자료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갖다가 쓰게 되면 지적재산권 위반이 되게 된다는 점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조건이 발생이 되는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그 투자 기관이나 조직들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하방 변동성에 하방에 베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상방의 베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빨간색 선을 넘어가게 돼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 그림만 보면 되게 돼요.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여러 위험자산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까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연결 선물 지수예요. 파란색 선 넘어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현재같이 빨간색 선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선 넘어갔었던 시절 대한민국의 연결 선물 지수도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죠. 그렇지만 옵션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그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예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으로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그 변동을 돈을 들여 만들었을 때 얻게 되는 마진이 더 커지게 되게 돼요. 일정 기간 이렇게 누적돼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게 되면 마진이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 3000 지금 넘었다고 축하한다고요. 이번의 시기에 우리는 해당하고 있죠. 이번의 시기에 이와 같이 1번 시기보다 더 빨간색 선의 상승이 더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더 갈 것 같습니다. 황당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봅시다. 빨간색 선이 일본의 기간에 얘가 이렇게 되는 시절에 대한민국의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누적 선물 포지션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오버슈팅이 나타나는데 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돈이 많이 생길 텐데 청산할까? 반대로 파란색의 기관은, 국내 기관은 포지션을, 선물, 롱 포지션을 더 갖춰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는 어떠했는가? 현재 코스피 3000이고 삼성, 자동차, 화학 잘 나간다. 계속 얘가 주도주가 되었고 잘 나갈 겁니다. 시간을 좁혀보게 되면 이전보다 코스피 연결선물지수 잘 나가고 역사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오라? 외국인 지금 뭐하는겨? 이 내용도 수개월 전서부터 동일한 내용 계속 공유를 드렸었고, 오늘 확인한 모든 내용 다 2019년도서부터 계속 봐왔었던 그림 자료, 다만 진척도만 달라졌기에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좀 더 발전이 된 내용이라는 차이만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3월과 같은 충격, 3월과 같이 기회의 시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3월 20일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들어왔어요. 조정이 발생되지만 일정 시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상방의 추세를 갖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공포가 아닌 기회라는 것을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어떠한 전술로 자기가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9월서부터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회비용 상실, 기회가 상실되는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을 공유 드려왔었죠. 그리고 10월의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9월과 같이 이와 같이 변동성이 나타날 때, 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섹터별로 9월서부터 조정이 쭉 되어져 오다가 11월 말서부터 이제 조정을 마감한 섹터, 또는 9월 기간 동안에 더 강하게 나간 섹터,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 주기의 마무리를 확정짓는 큰 충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아무것도 안 담았다. 이것은 공유드린 내용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인께서 운영하고 있는 전술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전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 금융 섹터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진입하기에 적정한 가격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가격대가 들어오게 되면
진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그림 경제지표로 분석한 내용 계속 3월 20일서부터 공유해 왔었죠. 조정이 나온다고 겁먹을 시기가 아니에요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이기 때문에 기회의 시기, 비중을 더 늘리기에 적절하다라는 것이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조정이 나왔으니까 겁먹지가 않아도 돼요. 맘 편히 가져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와 같다. 기회라는 것은 맘 편히 가져요 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계속 공유를 드려왔고 계속 똑같은 자료를 공유 드려왔음에도 이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전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같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왔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 매번마다 밤늦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중한 그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2021년을 조망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